당직 인사가 대략 마무리가 됐는데요. 문 대표가 내줄 것 다 내준. 박지원 의원 그리고 문재인 대표의 동거가 시작됐다. 당내에서 요새 뭐 셀프 디스라고 그러죠. 신선하다. 발상의 전환이다. 혁신안 중에서 좀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만한 게 뭐가 있을까요? 아래로 네. 하방해야 한다. 야권 발, 신당 출연론, 공포, 두려움. 떴다방 정당 정도가 되지 않을까. 호남 민심에 대해서 문재인 대표가 호남에서 인기가 없는 건 사실이에요. 유능하지 못해서. 장마가 끝나고 무더위가 시작됐습니다. 이 더위 속에 야당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치부 이세영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지금 박근혜 대통령 휴가 기간인데요. 문재인 대표는 휴가 갔습니까? 아직까지 공지가 없는데요. 공개 회의가 일주일에 3번 이렇게 월수금 잡혀 있어서 아마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당 회의는 계속 나오고 네. 있군요. 네, 알겠습니다. 자, 당직 인사가 대략 마무리가 됐는데요. 그동안 좀 지루하게 끌다가 내용도 좀 소개를 해주시고 당내 평가가 어떤지 네. 얘기를 좀 해주실까요? 일단 평가는 문 대표가 내줄 것 다 내준 인선이다. 이런 평가가 많습니다. 비주류들이 되고 네, 진출했죠? 사무총장 인사가 갈등의 핵심이었는데요. 네. 사무총장 권한을 분산시켜서 조직본부장을 박지원계 이윤석 의원에게 줬고요. 네. 또 정책위 의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김한길 전 대표나 이종걸 원내대표와 가까운 최재천 비주류 의원이죠. 최재천 의원에게 줬습니다. 그래서 일단 비주류로서는 이번 인사에 대해서 크게 불만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임종규 기자 어떻게 보세요? 당직 인사 잘했습니까? 6명인데 박지원 쪽 사람 2명, 안규백 전략홍보본부장도 이제 박지원 사람이거든요. 박지원 쪽으로 분류가 김한길 쪽 사람 2사람, 정성호 의원하고 최재천 의원, 그다음에 이제 원래 이제 주류로 평가되는 홍종학 디지털 소통본부장하고요, 또 최재성 총무본부장 이렇게 이제 2대2로 이제 정확하게 배분을 한 흔적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제 그것보다도 박지원 의원 그리고 문재인 대표의 동거가 시작됐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이윤석 의원이 선거에서 가장 핵심 보직인 조직을 총괄하는 자리를 차지했고요. 원내에서는 기획 담당 수석부 대표 아주 굉장한 이득을 받거든요. 그래서 이제 문 대표가 호남 끌어안기 차원에서 박지원 의원을 크게 배려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당내에서 요새 뭐 셀프 디스라고 그러죠. 네. 그 캠페인이 시작이 됐다고 언론에서 보도가 됐는데요. 그게 지금 계속되고 있는지 네. 또 뭐 잘 하고 있다 이런 평가도 있지만 좀 너무 자기적이다 뭐 이런 비판도 있고요. 당내에서는 시선들이 어떤지 궁금하네요. 문재인 대표가 카리스마가 없어서 죄송하다. 박지원 의원이 호남해서 죄송하다. 일단 워낙 상징적인 두 분이라서 평가는 뭐 신선하고 좋다. 이런 반응이 많습니다. 다만 이제 100명을 목표로 삼았는데 호응을 좀 얻으려면 사람들이 듣고 나서 아하 그렇구나 라고 좀 고개를 끄덕일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려면 이제 그 의원의 뭐 배경이라든가 특성에 대해서 어느 정도 사전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될 텐데 지금 새정치연합의 130명의 의원 중에 그 정도로 대중적 인지도를 갖춘 분이 과연 100명이나 될까? 그런 점에서 좀 예. 임석규 기자는 어떻게 보세요? 일단 뭐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눈길을 좀 끌었죠. 그러니까 셀프 디스라는 이름 자체가 뭐 젊은 세대하고 눈높이를 맞추려는 시도다 이런 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홍보 전문가 손혜원 씨가 이 기획을 한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당내에서 이 손 본부장에 대한 평가 같은 건 어떻습니까? 아직 뭐 임명된 지 얼마 안 된 분이라서 뭐 이렇다 저렇다 평가는 없고요. 다만 이 현수막 교체, 시원한 정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길거리에 많이 나갈 네. 플래카드가 걸렸더군요. 셀프 디스 캠페인 같은 경우에는 신선하다 이런 평가가 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이라는 당명이 별로 좋지 않은 것 같다 이런 얘기도 했던데요. 네, 어제 라디오에서 한 얘기인데요. 네. 일단 그 네이밍 전문가로서 봤을 때 이 새정치민주연합이라는 이름이 이게 사실 입에 쫙쫙 달라붙지 않잖아요. 길죠. 예, 네. 솔직히 이제 민주당이라고 하는 사람은 네. 뭐겠지? 새누리당을 한나라당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없는데 심지어 그 새정치연합의 상임고문 같은 이 원로분들조차도 뭐 새정치민주당이다, 새정치국민연합이다 네. 공식 석상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 아무래도 이게 브랜드로서의 가치는 상당히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직접 만나본 적 있으세요? 네, 만나보지는 못했고 전화 통화는 해봤습니다. 네. 전화 통화를 해봤는데 이 워낙 그 네이밍 분야의 전문가이기 때문에 당내 의원들도 외부인들에서 되게 이제 좀 떨떠름하게 생각하는데 이분에 대해서는 이제 인정을 하는 분위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첫 작품이 국민정보지키기위원회라는 그 국정원 해킹 의혹에 대한 위원회인데 만약에 이분이 아니었더라면은 뭐
국정원 해킹 의혹 진상규명위원회 정도가 됐을 텐데. 정치권에서 그렇게 네, 그래서 국민정보지키기, 그러니까 약간 포지티브하게 이 발상의 전환이다. 그래서 역시 전문가는 전문가다. 이런 평가가 나오더라고요. 네, 그렇군요. 자, 당내 혁신위원회에서 여러 차례 혁신안을 발표하고 있는데요. 네. 이제 마지막에 공천에 관한 혁신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네. 언제쯤 나오게 됩니까? 8월 중순 정도가 아닐까 이렇게 지금. 네. 일단 9월까지가 활동 시한이기 때문에. 공천 관련된 거기 때문에 굉장히 좀 내용이 민감할 수 있는데요. 네. 어떤 내용으로 예상이 됩니까? 지금까지 공천과 관련해서 혁신위가 밝힌 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이제 새누리당이 얘기하는 오픈 프라이머리는 안 된다. 두 번째가 이제 그 권역별 비례대표를 확대해야 된다. 네. 두 가지인데요. 여기서 유추할 수 있는 게 기존의 새정치연합의 국민 참여 경선 제도보다 좀 더 민의 반영이 용이한 시스템으로 좀 바꾸되 신진들의 진입 문턱을 좀 낮추는 방향으로 가지 않겠느냐. 네. 그리고 이제 비례대표 문제 역시 이제 지금까지 당대표가 공천 전권을 휘두르는 방식이 아니라 당원이나 지지자들의 뜻을 수렴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일종의 예비 경선이나 이런 것 제도를 좀 도입하지 않을까 이런 전망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발표한 혁신안 중에서 좀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만한 게 뭐가 있을까요? 민생 속으로, 민생 개입이? 아래로 네. 하방해야 한다라는 식으로 이제 새로운 정체성을 제시를 했는데요. 그동안 나온 혁신안 중에서는 그래도 파격성은 덜하지만 의미를 좀 부여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임석규 기자는 혁신안 중에 어떤 것이 좀 돋보이던가요? 당 안팎에서 그래도 가장 큰 파장을 일으키는 건 선거구제 개편론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를 이제 당론으로 채택하라 이렇게 이제 요구를 했거든요. 네, 새누리당에서도 반대 여론이 있고 당 내에서도 찬반 논쟁이 일고 이거 자체가 굉장히 그 논쟁적인 주제이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용기 있는 혁신안이다. 용기 자체. 왜냐하면 이게 당 내에서도 반발이 많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왜냐하면 의원 정수 증원 논쟁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아주 다층적인 논쟁을 불러일으킨 아니다. 이렇게. 숫자를 늘리자고 한 건 잘했다고 봐야 될까요? 숫자를 쓸데없는 논란이 좀 벌어진 측면이 있는 건 아닌가요? 숫자를 늘리자고 혁신위가 제안한 건 아니고요. 권역별 정당 명부 비례대표제라는 게 이제 핵심은 영호남에서 특정 정당이 독식하는 지역 구도를 깨트리자 이런 거거든요. 이제 그렇게 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그 일부에서 그렇게 하려면 결국은 지역구라든가 전체 의원 정수를 늘리는 수밖에 없다. 이런 이제 의견이 나오면서 그렇게 논쟁이 증폭된 측면이 있죠. 야권발 신당 출연론이 한동안 굉장히 언론에 많이 나오다가 요즘 좀 약간 뜨거운 것 같은데. 네. 신당이 이제 상수라고 하는 게 야권 안팎의 다수 의견일 것 같습니다. 상수다 반드시 나온다. 하지만은 이제 현역 의원들이 집단 탈당해서 원내 교섭단체를 구성한다든가 여기에 대해서는 그다지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의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명분 자체가 부족하고 이 현역 국회의원들 같은 경우는 당장 다음 총선에서 내가 재선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가장 큰 중요한 이해관계인데 제1야당을 깨고 나가서 새로운 당으로 총선에서 맞붙었을 때 과연 생활할 수 있는 의원들이 얼마나 될 수 있을지 여기에 대한 그 공포, 두려움이 이런 전망들을 낳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신당 출연과 야권 분열. 임석규 기자도 가능성이 좀 낮다고 보시나요? 신당은 출연하겠죠. 신당은 출연하는데 반드시 실패한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인물이 새로운 인물이 나올 수가 없어요. 인물도 없고 명분, 깃발도 없고 그래서 결국은 신당이 출연하더라도 제1야당에서 낙천을 받거나 또는 낙천이 예상되는 사람들의 떴다방 정당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실패한다 이렇게 봅니다. 임석규 기자 전망에 따르면 지금 신당 추진한 분들이 굉장히 좀 서운하겠네요. 그래서 실패한다고 이제 하셨습니다. 신당 추진한 분들도 그 우려들을 충분히 알고 있어서 네. 그러니까 이를테면 손학규, 김부겸 이런 안철수 이런 대선 주자급들을 끌어들이지 않으면 자기들도 어렵다는 것들을 공공연히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돌직구에 출연한 주승용 의원 그 비주류의 핵심인데도 신당 불가피하지만 성공 못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자, 호남 민심에 대해서 좀 간단히 짚어볼까요? 네. 지금도 문재인 대표하고 새정치민주연합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죠? 왜 그럴까요? 주 지지층이라고 할 수 있는 60대 이상 유권자층에서는 문 대표에 대한 비토 정서가 강합니다. 그러니까 그 왜 싫어하는 겁니까, 문재인 대표를? 그러니까 이제 사실 참여정부 시절 생긴 어떤 그 정서적인 앙금들이 네. 여전히 치유되지 않고 있는데 지난 그 전당대회 경선 기간 중에
굉장히 증폭되고 확대된 측면들이 있어요. 참여정부 때 어떤 뭐 좀 문제가 있었나요? 뭐 예를 들어서 노무현 대통령이 이 정권은 부산 정권이라고 했다거나 또 문재인 부산 대표가 정권은 문재인 대표가 그런 표현을 썼었죠. 그랬었죠. 네. 문재인 대표가 또 민정수석일 때 호남 출신 인사들을 잘랐다 이런 확인되지 않은 소문들이 자꾸 퍼지고 있고. 호남 출신 인사들을 좀 더 챙겨줬던 걸로 저는 기억하는데요. 어쨌든 그러니까 실체가 확인되지 않는 이런 얘기들이 지난 정당대회를 거치면서 상당히 좀 증폭된 측면들이 있는 것 같고요. 전당대회 때 증폭이 됐다. 문재인 대표가 호남에서 인기가 없는 건 사실이에요. 원래 호남에서 2012년 대선 앞두고 인기가 있었던 사람들은 손학규, 안철수 같은 사람들이었거든요. 네. 어쨌든 대선 후보가 돼서 광주 같은 경우는 이제 92%에 가까운 지지 몰표를 몰아줬는데 실패를 했고, 이 사람 가지고 총선 대선 이길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의구심들, 네. 그러니까 당대표로서 확실한 어떤 정치력을 보여주지 못한 게 호남에서 나타나는 이런 이탈, 정서의 흐름을 형성하고 있지 않은가 이런. 네. 문재인 대표가 호남에서 인기가 없는 게 뭘 잘못해서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유능하지 못해서 무능함 때문이다. 현실 정치에서는 뭘 옳지 않아서보다는 선거에서 지는 거, 그러니까 무능한 것에 대한 형벌이 더 가혹한 법이죠. 그러니까 이제 문재인 대표가 여러 차례 이제 대선에서 아깝게 졌고 총선에서 또 다 이길 걸로 봤는데 졌고 또 재보선에서 지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결국은 유능하지 못하구나. 그래서 호남 민심이 위반하는 거지 뭘 특정한 사안에 대해서 이렇게 잘못해서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좀 유능함을 보여주면 호남 민심이 돌아설 가능성도 있을까요? 그렇죠. 저는 선거에서 내년 총선에서 문 대표가 크게 승리를 한다 그러면은 인기 90% 이상 치솟을 겁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정의당 얘기 마지막으로 좀 해볼까요? 심상정 대표 선출한 다음에 당 지지율이 좀 올라갔죠? 네. 정의당 내년 총선에서 어떤 전략으로 치른다는 생각이죠? 일단 갤럽에서 7%까지 올랐죠. 네. 그 전에 3%, 4% 머물러 있었는데 이게 사실 이제 당대표 뽑고 이러면서 컨벤션 효과의 영향이라고 보여지고요. 근데 지금 지지도가 계속 유지되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이슈들, 아젠다들을 계속 내놔야 하는데 지금 정치 상황에서 그게 쉽지가 않고 정의당으로서 이제 총선에서 생존을 위해서는 새정치연합과의 연합선거, 연합정치를 하는 수밖에 없는데 야권연대. 네, 단일화를 하더라도 당선 가능한 이 정치 후보가 괜찮아야 연합을 할 수 있죠. 그렇죠. 그게 네. 이제 지금 꼽히는 게 심상정, 노회찬, 천호선 정도인데 네. 그걸 가지고 독자 생존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가 이번 선거제도 개편 과정에서 확보되지 않으면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네. 앞으로 정의당 앞에는 고난의 길이 아직도 남아있는 것 같군요. 네, 그렇죠. 알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말을 함부로 하고 국회를 무시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무서운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대안 세력인 야당이 튼튼하지 못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나라가 잘 되려면 먼저 야당이 잘 돼야 한다. 이런 말은 그래서 나오는 것입니다. 정치 덕후 돌직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세영 기자, 임석기 기자 수고하셨습니다.